어머니, 이제 좀 물러나셔야죠. 세상은 젊은 사람들 거예요.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침밥상 앞에서 김치를 집어들던 제 손이 덜덜 떨렸죠. 며느리 윤정은 태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준비 끝에 꺼내는 대사처럼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러나다니 무슨 말이니? 윤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제 어머니도 쉬셔야죠. 회사 일도 집 일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떡집을 하던 시절부터 부동산에 눈을 돌려 아파트며 상가며 손수 매입하고 세를 주며 모은 돈이 어느새 100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해 쌓은 게 제 자랑이자 삶의 의미였죠. 그런데 그 재산이 이제 며느리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윤정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 해야죠. 어머니, 세입자 관리도 힘드시죠? 그거 저희가 맡을게요. 겉으로는 효부 같았지만 이상하게 모든 제안의 끝은 권한 이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 제 아들 민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 했겠죠. 엄마, 이제 좀 쉬어. 윤정이가 잘하잖아. 그 말에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쉬라니요. 평생 제 손으로 일군 걸 그렇게 쉽게 넘기라니. 하루는 우연히 들은 전화 한 통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윤정이 누군가에게 말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명의만 바꾸면 나머진 금방이에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를 몰아가겠다는 거지.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100억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건 며칠 뒤 윤정은 어느 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하더군요. 네, 변호사님. 위임장은 어머니께 설명드리면 되죠? 네네. 그냥 서류상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무슨 서류야, 윤정아? 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부동산 관리 때문에요. 세입자 계약 갱신할 때 법적으로 명예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잠깐 정리하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뒤틀렸죠. 가만히 보니 제 도장을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며느리가 나를 속이겠어 싶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새 옷을 입고 은행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신탁 계좌로 바꾸면 세금도 줄고 훨씬 편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녀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묻더군요. 신탁계약서 내용 이해하셨죠? 윤정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예, 어머니가 어제 다 검토하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윤정의 손 안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며칠 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확인했을 때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1억, 3억, 5억 눈앞이 아찔했죠. 윤정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체했잖아. 그녀는 태연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죠. 혹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초기라면 빨리 알아야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워 재산을 빼앗을 작정이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비쳤죠.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나는 다시 예전의 그 장사꾼 송정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단단하게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윤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보였죠. 그 웃음 뒤에 숨은 속내가 어떤 것인지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무지한 척, 허약한 척, 때론 멍한 표정을 일부러 지었죠. 윤정아, 내가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피곤하셔서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휴대폰에 뭔가를 적었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서재에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머리는 냉정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죠.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예금 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깨달았죠. 윤정이 건드린 건 아직 일부뿐이라는 걸. 좋아.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니, 요즘은 며느님이 대부분 서류 처리하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앞으로 며느리 이름은 어디에도 넣지 마. 직원이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는 제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고 모든 자산을 옮겨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내 노후 자금 다시 정리하려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저랑 상의하셔야죠. 괜히 불편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 침묵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네, 일단 진단서부터 받아야 해요. 그거 없으면 명예 변경이 어려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치매 진단서 이제 그걸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 날 몰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아,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먼저 들어가 줄게. 대신 내가 빠져나오진 못할 거야.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그녀가 만든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였으니까요. 며칠 후 윤정은 제 방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세요? 내가 무슨 약을 먹는데? 어제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기록하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다며? 윤정이가 걱정하던데 병원 한번 가보자. 병원은 왜? 혹시 몰라서 그러지. 그냥 검사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윤정이 민수까지 끌어들였던 겁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게 연속된 숫자를 외우라거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라 했습니다. 어머니, 사과랑 배, 그리고 시계. 3가지 기억해 주세요. 검사가 끝나고 병원 복도에 앉았을 때 윤정이 다정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어쩐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임시 진단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증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말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니, 오해 마세요. 저는 그저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술에 취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윤정이 요즘 많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가끔 이상하긴 해. 혼잣말도 하시고, 기억도 자꾸 틀리고. 그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치매라니. 내가 날 얼마나 안다고 그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윤정 말로는 이제 재산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켠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지만 끝까지는 내가 정한다. 그날 새벽 윤정은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공증인 오실 거예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대신 서류 설명드릴게요. 공증? 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살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정이 나간 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새벽, 제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 내가 판 위에서 놀아주마. 대신 그 끝은 내가 정해.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송정희. 예전에 상가 매입 도와주셨죠? 이번엔 사람 하나 처리하려고요. 조용히 법적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다, 송정희. 아직 멀쩡해. 넌 절대 무너지지 않아.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윤정이 만들어낸 가짜 치매 진단서는 제 자존심을 짓밟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불을 다시 일으켰죠.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 제 상가 계약을 도와준 사람이었죠. 정희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네요.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중대한 사기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 그리고 며느리의 행위가 고의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준비해뒀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정밀 검진 결과서였죠.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음모를 직접 녹음하거나 문서로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 문서 서명시도, 그 모든 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윤정의 말투, 행동, 시선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윤정이 제 방을 드나들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저장되도록요. 어머니, 내일은 정신과 검진이에요. 이번엔 확실히 결과가 나와야겠죠? 무슨 검진을 또?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초기 증상이라도 조기 치료해야 한다고. 그녀의 그 말 하나하나가 제게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래. 다 너를 믿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마. 그녀가 방을 나가자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 멈췄습니다. 됐어. 이걸로 충분해.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 녹음이에요. 며느리가 병원 검진을 조작하려는 증거. 그는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하지만 어르신, 지금은 모른 척 하세요. 상대가 안심해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내게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그날 밤 윤정은 제 방 앞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공증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 해도 고분고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말. 그대로 녹음됐어. 이제 그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 장사로 단련된 계산으로 그 함정의 문을 서서히 닫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아침부터 상기된 얼굴로 거실을 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공증인 선생님이 오신대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내가 알아서 다 준비했겠지. 그럼요. 어머니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녀는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 도사린 탐욕의 냄새를 저는 이제 너무 잘 알았죠. 점심 무렵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공증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희 어르신. 재산관리 위임 공증건으로 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은 그 옆에 앉아 연필을 손에 쥔 채 준비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어머니 성함 쓰시고요. 도장도 찍으세요. 저는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를 힐끗 봤습니다. 전 재산 위임 및 관리권 일체 이전. 참으로 대담했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희 어르신, 약속대로 왔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변호사님이 왜 여길? 김 변호사가 태연하게 말했다. 송정희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오늘 공증 내용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정은 당황을 감추려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요. 그럼 더더욱 필요하죠.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 어르신의 인지 상태를 사전에 확인했습니까? 공증인이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송정희 어르신의 최근 정밀 검진 결과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전혀 없음. 윤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랑 달라요. 달라야죠. 김 변호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병원 측에 압력을 넣었잖아요. 녹취록 다 확보했습니다. 그 말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통화 내용, 어르신을 속여 명의 변경을 유도한 증거까지 전부요. 김 변호사는 시선을 제게 돌렸습니다. 정희 어르신, 이제 싸움 끝입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는 게 죄는 아니겠죠. 윤정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욕심이었어요.
한순간만. 한순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한텐 한순간이었겠지만 난 평생을 걸어 지켜온 거야. 내 손으로, 내 피로. 윤정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다시는 내 재산 건드리지 마. 아니, 내 인생 자체에 손대지 마.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정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복수는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의로 완성된다는 걸. 윤정이 경찰에 끌려가던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문가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윤정이 말만 믿고.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 법이야. 넌 아내를 믿었고 난 아들을 믿었지. 하지만 믿음이란 건 상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거야. 민수는 그제야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오래 묵은 원망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나간 세월만 떠올렸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은 재산 편취 미수 및 의료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 했습니다. 그녀가 변명처럼 내뱉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 완벽했어요. 전 그냥 그 자리를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다 지나가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이었죠.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제 첫 가게였던 떡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운영하는 작은 제과점이 되어 있었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송정이, 넌 결국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때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회사 정리하고 다시 여기로 내려올까 해. 엄마 옆에서 같이 지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넌 내 인생을 살아. 난 나대로 살아야 해. 그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겠어? 혼자라서 괜찮지. 이제야 내가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야.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이 살결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 했죠. 어머니, 이제 좀 물러나셔야죠.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덕에 제가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엔 아직도 윤정이 두고 간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도장을 하나 찍었습니다. 송정이 재산 전부 본인 소유 유지.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웃었죠. 이제 이 이름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세월의 상처가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윤정아. 덕분에 내가 나를 되찾았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이 사라진 자리엔 차가운 정적만 남았고 며칠 동안은 그 공허함이 나를 붙잡았죠. 그녀의 웃음소리, 발자국, 심지어 커피 향까지도 아직은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공간을 되찾은 거니까요. 아침이면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을 바라보며 차를 끓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돈을 벌기 위해, 늙어선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늘 싸우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멈춘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요즘은 잠도 잘 자고 밥맛도 돌아. 그는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 윤정이 용서할 수 있을까?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아무나 못 가지지. 나는 그 용기가 생기면 그때 용서할 거야. 민수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강해. 난 평생 엄마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강한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야.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림자 속에 내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 나이가 나답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마당의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별빛.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정이, 이제 그만 지켜도 돼. 넌 충분히 잘 싸웠어. 잔을 들어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자. 누굴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로서.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고 밤은 고요하게 깊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잔을 비웠습니다. 달콤 쌉싸래한 향이 입안에 퍼졌죠. 그건 아마도 자유의 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간다.